네, 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좀 답답하죠? 장중에 조금 오르는가 싶었는데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낙폭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기관 쪽 매수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확장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연기금하고 비슷하게요. 대형주 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매도, 즉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연기금이 팔고 오늘은 또 외국인이 팔고, 자, 이런 모습들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들 위주의 그런 주가 하락이지만 대체적으로 이 종목들의 특징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조심하고 들어가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고점대 매수하신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태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0.3%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플러스권 들어갔었죠. 0.4%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었고, 오늘 양봉입니다. 그래서 크게 모양새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지루한 박스권 형태 흐름들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SI 지표는 지금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어떤 폭은 조금 더 압박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에 대한 압박, 여전히 좀 지루한 흐름,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조금 올라가 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3200 정도까지만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RSI 지표로서는 60포인트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져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즉 수급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 지수를 지지하게 되면서 반등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수급이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환율 같은 부분도 시작해가지고요. 또 해외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줄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나오니까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지금 다우지수는 올라갔고 나스닥은 크게 하락했단 말이죠. 이 크게 하락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좀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낙폭에 대한 부분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저점을 잡아갈 것인지, 이 모양들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변화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 계속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애플을 비롯해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경기가 약간 긴축으로 들어간다, 이 소식만 들리더라도 외국인들은 살짝 발을 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또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서 이런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한 근거들은 명분이 없죠. 그래서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식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내용들은 파월이 다시 한번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기부양책이 바로 통과가 돼가지고 기대감을 좀 키워준다거나, 이런 식의 모양이 좀 나타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주가가 다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대신에 이제 3월 이제 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습니다. 3월 만기일이 좀 제법 큰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이런 답답한 횡보가 당분간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즉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부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 또 다시 박스권 형태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일단은 매수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들어왔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횡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워낙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가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RSI 지표가 이제 40포인트까지 밀렸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 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일단 멈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이 밀리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안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시총 상위권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나마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패턴들이 코스닥 계속 내릴 것 같아, 계속 내려가, 이런 식의 어떤 불안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멀쩡한 종목도 조금씩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그 낙폭 자체가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하락세에 대한 포인트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 모양새들은 일단 수급이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해진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금융투자가 지금 3,400억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추가 상승을 더 예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더 이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금융투자가 이 물량을 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이 이 정도면 되겠다. 박스권 하단이니까 반등이 나오겠다. 단 어느 정도 포인트라도 올라줘야지 금융투자가 매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의 매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돼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모양새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투신권에서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또 도와주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커졌죠. 3,8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조금 희석시키는 모습으로 좀 갔습니다. 원래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어들었다라면, 더 좋아졌다라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조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밀린 걸 보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볼게요. 거래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 네이버, 그 다음에 현대차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LG전자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LG전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이런 것들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DI도 오늘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이제 바이오, 뭐 자동차, 뭐 기아차도 오늘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상승 기대감을 계속 키웠었던 종목들, 또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죠. 코스닥 쪽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CJ는 오늘 15%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순 매도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낙폭의 자체가 워낙 크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줘야 된다면 추가 하락도 예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된다면 지금 이렇게 낙폭이 커진 상태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세게 나오지 못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빠져나옴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 또다시 하락세를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6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또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셀트리온 관련주들 다 하락했죠. 하락세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올라온 종목이 없어요. 아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약간 플러스 만들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단기적 조정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겠죠. 즉 많이 올라온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형주 위주의 전략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대형주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어요. 피해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적으로 맞닥뜨려가지고 니들이 빠졌어? 그럼 내가 매수해가지고 니들 올려줄 때까지 내가 계속 매수할 거야.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것을 피해가고요. 이 상황이 정리가 된 시점에서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볼게요.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사들였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사들였다는 것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방송 중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약간 반등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가 약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이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롯데케미칼 이런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는 것처럼 연기금과 외국인들은 매수가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기관의 총계에서 하이닉스가 순매수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도 하이닉스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장중에 14만원 신고가 한 번 더 찍어주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장중 신고가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 포지션이 지금 일단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포진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 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이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 이런 쪽이 좀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 베팅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횡보의 흐름들 당분간 지켜보면서 이 대형주 쪽 매도가 나오게 되고 중소형주 쪽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만 접근이 되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현대바이오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46,000원까지 신고가 만들어냈고요. 44,000원대가 이제 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그 고점 라인대 42,000원대를 확 넘어가는 모습이죠. 뭐 물린 사람 없이 아주 잘 주가가 형성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20% 올라가면서 지금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50% 돌파가 되는 모습인데 뭐 수익은 뭐 지금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또 욕심내면 안 되겠죠. 매수를 따라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비중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또 어느 정도 축소해 주는 것도 필요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이 나올 때는 이렇게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서 이제 이런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승의 추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종목들 또는 저점권에서 계속 뭐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 특히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손실이 조금 나오는 종목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시장 분위기상 일단 주가가 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 중간에 버리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은 일단 인내하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횡보장이고 약간의 조정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반등 나올 때는 분명히 밑에서 심어놓은 종목들이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상위권 바글바글한 종목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베팅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